안녕하십니까. 5분 투자로 10억을 벌어보자.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앞으로 이 직방TV의 투자의 신으로 오늘부터 매주 찾아뵙게 되었는데 한 주 한 주 여러분들께 돈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꽉 채워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전세 절대로 살지 마라입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잡았을까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애청자분들은 당연히 이 전세를 살지 말라는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을 거고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자, 제가 전세를 살지 말라는 것은 진짜로 전세를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신 분이 많다는 겁니다.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산을 늘려가는 행위를 재테크라고 합니다. 이 재테크의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부터 적금, 예금,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를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게 재테크와 관련성이 왜 있을까? 첫 번째가 인간의 심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이 내 앞에 떨어졌을 때 이것을 다 쓰시는 분은 있을까 말까 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이 돈을 모아놨다가 내일 쓰던 5년 뒤에 쓰던 10년 뒤에 쓰던 자산을 모아놓는 행위에 집중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과자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과자가 뭘까요? 바로 그 과자는 새우깡입니다. 자, 새우깡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70년대입니다. 이때 새우깡이 처음 출시된 가격은 불과 50원입니다. 근데 현재 새우깡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1,000원이 넘어가죠. 이만큼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량의 증가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가계부채가 언제는 1,500조를 넘었다, 오늘은 또 1,700조를 넘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가계부채의 총량이 아니라 우리 GDP, 국민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얼만큼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 미국의 부채 어마어마합니다. 부채도 결국에는 자산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70년대 한번 아파트를 볼까요? 그때 당시 분양했던 아파트, 남서울 아파트. 남서울 아파트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아파트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의 반포주공입니다. 30평형이 600만 원치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이제는 강남은 평당 1억을 조만간 돌파를 하겠죠.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모든 재화는 가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우깡도 돈을 벌고 아파트도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버셨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셔야 여러분들의 자산이 불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냥 들었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죠? 당연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고정관념입니다. 사실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습관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땡겨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고정관념을 깨시고 집을 사서 돈을 모으시는 게 순서입니다. 고정적인 소득, 뻔합니다. 이것을 모으는 속도보다 주택이 오르는 가격이 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70%의 인구가 부동산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투자 수요가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의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태생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면 내 집 마련이 자산을 증식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을 사서 돈을 모은다로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내 집 마련은 꼭 내가 살아야 한다. 자, 이 고정관념 가지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내가 부채를 넣던 간에 뭐 하던 간에 내가 실제로 안에서 거주해야지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상황이 맞지 않고 전세에 살고 있고 자본이 없다라면 전세를 끼워놓고 미리 내가 살 주택, 미리 땡겨오는 것도 내 집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을 뿐이죠. 실예로 2015년도, 16년도 이때 유행하던 말이 뭐죠? 바로 전세난입니다. 이때 강남주택 전세 2억 정도만 있으면 전세 끼워놓고 매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올랐죠? 안 올랐어도 5, 6억씩은 기본으로 다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닌 주택들도 있겠죠. 서울 내에서도 지금 조정이니 뭐니 해도 오르는 주택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올리실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깨시고 미리 내가 살고 싶은 주택을 골라놓는 연습부터 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집을 사는 것을 투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도 방송을 운영하지만 많은 댓글 중 하나가 집을 투기로 생각하는 투기꾼이다, 투기를 선동한다, 이러한 시각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산가들의 비중이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안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그 수요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돈을 벌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내 집 마련은 투자가 아닙니다. 당연한 의식주 기본입니다. 이 재테크의 기본이자 핵심이고, 지금 내 집 마련 못 하셨으면 돈 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세의 단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증식의 기회를 잃는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쭉 얘기해드렸죠. 화폐 가치 하락부터 해서 쭉 얘기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전세 사는 그 시간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회비용이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 풀로 활용해서 거주하시는 전세가 아니라 목돈을 그대로 2억이든 3억이든 다 전세로 때려놓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본인의 자금 대부분이 전세에 묶이게 되면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5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저쪽 주택이 전세를 끼고 2억이면 살 수 있다. 그럼 뭐합니까? 지금 내가 5억의 자산이 여기에 묶여 있는데 기회를 잃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삶의 질 하락입니다. 자, 전세로 거주할 경우에 본인 소득은 다 뻔하죠. 한 달에 얼마씩 월급쟁이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갱신할 때 보증금 인상 통보를 받기라도 하면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전 재산은 전세 보증금인데 내 소득은 생활비로 쓰거나 쓰임처가 있겠죠. 이래서 전세자금 올려줄 때는 거의 대부분 최소한 5%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5억 정도의 전세 자금이라면 2,500 정도가 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 키우고 또 외식하고 이러다 보면 올려줄 돈조차 없습니다. 결국 이 빠듯하게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다른 주거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 지역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차선지로 갑니다. 2급지, 3급지, 수도권, 지방,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고 삶의 질 자체가 하락되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전세 거주 기간보다 오히려 월세 거주 기간이 더 깁니다. 특히 매매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삶의 질입니다. 세 번째 전세의 단점입니다. 바로 보증금 사고 리스크입니다. 자, 전세는 목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거주로 이자를 받는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좀 바뀌었죠.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이 채권과 채무 관계는 사고의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자, 실제로 전세가가 꾸준하게 올라가 주거나 평준화를 이루면 상관이 없는데, 전세가가 떨어지는 집주인이 여러분의 전세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힘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10명 중 8명은 기간이 늦게 받던, 제대로 못 돌려받던 이러한 케이스를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아니면 부족하게 돈을 1차, 2차로 나눠서 받거나, 돈 받는 것보다 내가 이사하는 게 급해서 이사를 먼저 해버린다. 그러면 또 못 돌려받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상승장의 예를 들어볼까요? 상승장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죠.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압박감, 전세 기간이 거의 끝나가기 6개월 전부터 계속 머릿속에서 압박감이 듭니다. 아, 이번 6개월 지나면 얼마를 올려달라고 할 건가, 이런 생각을 다 하시게 되거든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 스트레스입니다. 또 올려줘야 되니까.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집값이 7억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의 전세금 5억을 넣고 집주인은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번 대상승장을 맞았고 5억, 6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본은 8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100% 집주인의 몫인 겁니다. 배가 아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빌라라도 좋으니까 내 집을 마련해라 입니다. 빌라에 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이 아파트가 아닌 대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모든 주택들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 보면은 새 아파트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지역을 원합니다. 당연합니다. 처음 시작이고. 그래서 같은 비용으로 전세를 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해서 자산을 불리는
초석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진입 타이밍을 놓치면 다른 지역이나 다음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은 한 번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실례로 우리가 청약시장 보시면 무주택자 기간이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첨되시는 분들 보시잖아요. 거의 40대, 50대, 60대 분들입니다. 지금 20대, 30대인 여러분이 당첨될 확률이 높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청약에 기대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채널을 여러 채널 열어놓고 기회를 엿보시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됩니다. 자,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고 해서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본질은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전세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전세는 거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주거 형태는 반전세나 전세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여유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80%에서 100%까지 가능하고요. 100%의 경우에는 내 돈이 한 푼도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되겠죠. 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8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자, 이것은 2.3에서 2.9% 정도 현재 금리를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2에서 3% 정도 매년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손해일 정도로 금리가 낮은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절대 전세 살지 마라라는 주제로 자산 증식의 첫걸음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방TV 투자의 신, 투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